오늘 할 종목은 저희 그 구독자분들도 꽤 많이 알고 있는 거긴 해요. 그리고 또 저희한테도 굉장히 핫한 이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런가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왜냐면 자, 오늘 할 종목이 바로 네. 테슬라거든요. 네. 지난번에 테슬라 이야기를 궁금해하다고 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제가 딱 2주 전에 면허를 땄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둘 다 테슬라를 사고 싶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테슬라 왜 사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자율주행 때문에요. 진짜로. 운전을 해보니 제가 너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자율주행을 실제로 경험해봤던, 그리고 주변에 이제 제가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다 차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테슬라를 탔던 친구들은 사실 그 불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충전 빼고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자율주행이 100%는 안 되는데 고속도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크게 긴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율주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국내 또는 해외의 차들은 보조의 역할이면 주체적으로 자율주행을 좀 할 수 있는 로직은 테슬라만 현재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꽤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제가 공대생이라서 네네네.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자율주행이 테슬라만 가능해요. 거의. 원래 자율주행의 로직이 두 개, AI의 로직이 두 개예요. 네. 그러니까 AI가 기존에 약간 고전적인 AI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네.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기존의 AI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하나 알고리즘을 짜주는 거야. 뭐 이거를 넣으면 이런 경우엔 이걸 선택하고 이런 경우엔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고전적인 AI였어요. 네. 근데 고전적인 AI였는데 이제 고전적인 AI가 아니고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 다 딥러닝이 뭐냐면 데이터를 때려 넣어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라고 쉽게 이해하게끔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정답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일단 이거 쏴. 이렇게 하면 이쪽에 있네. 정답이 이쪽에 있잖아요. 네. 그럼 이쪽으로 바꿔가지고 쏴. 그러면 정답이 이쪽에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근접하게 그냥 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쏴. 그래가지고 딱 도착하는 요거를 딱 발견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원리에서 이게 되는지 몰라. 사실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거네요.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요거를 유추하는 방법. 블랙박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나하나 알고리즘을 다 만드는 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몰라. 모르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정답까지 가는 길을 우리가 다 짜주지 않아도 얘가 자체적으로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 우린 그걸 통해서 같이 기술 개발이 더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을 기존의 얘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모든 변수를 다 넣어야 돼. 이해갔죠? 네, 근데 이해갔어요. 얘는 변수를 넣을 필요가 없어. 그쵸. 그냥 그러니까 모든 변수에 이 알고리즘을 다 넣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했는데 되네? 되네? 근데 왜 되는지 몰라. 그쵸. 요 AI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몰라. 그래서 요 애초에 AI를 접근하는 방식이, 자율주행을 접근하는 방식이 테슬라만 얘였고요. 나머지는 다 얘였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 이제 다 망하지 않고 요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다 망했겠어. 테슬라가 이걸 했으면 이걸 바꿔서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율주행을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이라도 딥러닝을 바꾸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이 혹은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이제 하냐면 그냥 라이센스 사야겠다. 그게 훨씬 저렴하다. 테슬라의 라이센스를 사는 게 지금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다. 쪽으로 많이 돌아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퍼즈님은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라는 존재 때문에 이 테슬라라는 주식을 봤을 때는 오너 리스크라는 말이 가장 또 많이 작용을 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의 이 종잡을 수 없는 그 스타일이 위험하다. 주가에 좀 영향을 안 좋은 쪽으로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또 이런 순수 공돌이 입장에서는 이런 약간 괴짜 너드인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또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머리가 진짜 빨리빨리 돌아간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얻어내는 인사이트를 그냥 계속 얻어내는 듯한 느낌?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코카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코카인이 맞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물 중에 네. 굉장히 머리를 빨리빨리 돌게 하는 약간 이제 영화 같은 그게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은 뭐 이렇게 갑자기 집중하면 막 속도가 느려지는 것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이게 지금 하는 일 보면 사실 저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많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쵸. 그 많은 일들을 해내면서 해내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 높은 확률로 네. 관련된 약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살짝 준비를 하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보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괴짜 같은 느낌이어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자체는 좀 썩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식으로 봤을 때는 저는 보면서 이 사람 괜찮은데?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제 어린 시절에는 생각보다 그 약간 너드 그리고 막 왕따도 당하고 이랬대요. 근데 12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게임을 만들 정도로 이런 공학 쪽에는 뛰어난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그 코딩에 관심을 갖고 개발에 관심을 갖다가 사업가로 시작을 하면서 테슬라까지 어떻게 오게 됐느냐 봤더니 집2라고 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서비스? 지도 서비스래요. 요거를 개발을 했다가 엑싯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페이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페이팔도 직접 또 창업을 해서 여기에서의 지분을 가지고 또 이베이에 매각이 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거머쥐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테슬라와 스페이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규모가 커진 거고요.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화성 탐사 가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스페이스X도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번까지 실패를 하고 4번째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4번째 실패를 했다면 진짜 뭐 테슬라까지 유지가 됐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을 텐데 이런 타이밍에 결국에 성공을 해내고 그리고 테슬라도 처음에는 파산 직전까지 갈 정도로 판매 부진 이슈가 많았는데 결국에 극단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투자자 딜을 성공시키고 해서 이 테슬라 모델 3를 만들어내면서부터 결국에는 어쨌거나 지금 모두가 인정하는 위기를 겪고 결국에 성공해낸 기업가의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오픈 AI, 그러니까 지금의 챗GPT를 운영하고 있는 이 오픈 AI도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같이 만든 멤버인지 몰랐거든요. 맞아요. 오픈 AI도 일론 머스크 만들었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헤어질 때 샘 알트먼이랑 헤어질 때 원래 AI는 공익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너는 그게 아니야. 저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되게 사유화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사유화는 사유화인데 그러니까 샘이 주장하는 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유화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거는 본인이 사유화해서 국익을 위해서만 쓰겠다. 인류를 위해서만 쓰겠다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돈을 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싸웠었던 거죠. 약간 그 마블 같은 느낌인데? 본인이 그거라고 생각할걸요? 그쵸. 근데 만약에 타노스 같은 생각을 잠깐 하게 되면 어떡해요? 일론 머스크가요? 네. 그 트럼프가 생각해도 하지 않을까? 둘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오픈 AI라는 시장에 처음 뛰어들어서 지금의 이 궤도에 올린 챗GPT에 시작을 했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확실히 트렌드나 이런 상황을 보는 눈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다.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하기도 전에 이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실사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를 알고 있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보면 물론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실제로 말하는 대로 이룰 수 있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가 되게 크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워낙 독보적인 캐릭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사실 내가 돈을 맡긴다면 망하게 하진 않겠다. 저는 이번에 이 조사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트위터도 일론 머스크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트위터도 이제 한국에서는 그 정도로 많이 안 써서 몰랐는데 트렌드를 이끄는 가장 시작이 X 트위터고 그 다음이 틱톡, 그 다음이 유튜브였나? 이렇게 점점 흘러가서 마지막이 텔레비전. 이더라고요. TV에 나오면 이제 거의 끝났다. 요거 인수한 것도 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어쨌든 가장 빨리 앞서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데이터 때문이거든요. 데이터가 엄청 많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라서 테슬라를 사면은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된대요. 그 테슬라로 찍은 요 영상을 이제 본사 쪽에 공유해야 되는 게 거의 필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그게 필수가 아니야.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지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집해.
그러니까 이제 아예 정보량 자체에서 그러니까 자율주행 할 거면 정보가 엄청 중요한 데이터가 엄청 중요한데 이런 게 차이가 많고 그다음에 그 일론 머스크가 저는 트위터를 인수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 생각했던 게 AI를 이제 LLM 관련 그 챗GPT 같은 그룹 같은 AI를 이제 만들려면 어쨌든 데이터가 제일 맞아요. 많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제일 많은 사람의 언어가 제일 많이 써져 있는 게 뭐냐? 라고 따져봤을 땐 트위터라는 거죠. 왜냐면 인스타그램도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언어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가짜 계정 걸러내는 거. 가짜 계정을 걸러내야만 그걸 이제 데이터로 쓸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트위터에다 쓴 거를 진짜 그냥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되냐? 그건 모르죠, 사실. 그쵸.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좀 섬점한 게 아닌가. 그쵸. 사실 지금 시장 자체에서도 데이터 자체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만 하는 기업들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크고 있고 사실 SNS 같은 경우에도 틱톡 하나만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과 인프라가 너무 많은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예상치 못한 다른 자동차, 뭐 뭐 우주선, 그리고 갑자기 뭐 SNS, 뭐 이런 아이템들이 결국에는 엮여서 하나로 로직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게 진짜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거의 유일하게 딥러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기업가라고 생각했어요. 데이터가 무조건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다른 데는 그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딥러닝 관련해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거의 유일한 것 같다.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오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의 뭐 선함과 악함을 떠나서 저는 우리의 앞으로의 산업에서 데이터와 이런 AI가 빠질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기업가라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이게 큰 손해는 안 볼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점점 든 거죠. 게다가 일론 머스크와 굉장히 비슷한 트럼프 정권에서 둘이 지금 아주 그냥 짝짝꿍이 잘 맞잖아요. 그렇다면 트럼프 정권 내에서는 테슬라의 주식은 지금 비록 좀 흔들리고 있지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확고하게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약간 불안한 게 있긴 해요. 어떤 거요? 자율주행 이제 다른 차들의 경쟁력? 아니 그거보다는 오너 리스크? 갑자기 얘기가 좀 새는 것 같아서 좀 네네네. 걱정인데 딴 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의 목표가 주가의 상승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 정복이에요? 아니, 저는 무조건 일론 머스크는 화성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테슬라 주가를 박살내는 대신에 화성 갈래? 그럼 화성 갈 새끼예요. 당연히 그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그러는 게 어쨌든 자기가 일하기도 편하고 영향력 끼치기도 편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쓰겠지만 최종적인 꼴은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건 동의해요. 네. 이 사람의 최종 목적은 화성인 것 같아요. 근데 화성을 가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 테슬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팀쿡이나 안 그러면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애들 목표가 그냥 결국에 회사를 키우고 주가의 상승이 목표인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론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만약에 일론이 이렇게 똑똑하고 진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것저것 시도를 하는데 근데 주가 상승만이 목표다 라고 하면 많은 돈을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타노스 같은 느낌이다 진짜로. 그러니까 내 생각엔 이게 옳아라고 하는 그 정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그게 정말 인류에 도움이 되느냐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다 제 생각에는. 그 리스크는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긴 하네요. 네. 자, 그렇다. 어쨌거나 이런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좀 일반적인 CEO와는 다른 특별한 행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도 이 오너에 대해서의 내가 그 성향을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냐. 사실 뭐 트위터에 글 하나 올리면은 급락하는 것도 너무 쉬우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알고 좀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회사 생각해보면 테슬라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X. 스페이스X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호재가 결국에 지금 다 테슬라로 반영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솔라시티 있고 사실 솔라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사촌들이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태양광 업체였고요. 테슬라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엔 테슬라가 모체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부실 경영이 좀 심했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성공적으로 이끌지는 않았다라는 평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보링 컴퍼니인가? 그것도 있죠.
본인 컴퍼니요? 보링 컴퍼니가 그 터널 만드는 아마 회사일 거예요. 진짜요? 터널 만드는 회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뉴럴링크. 제가 네. 알기로는 요렇게가 거의 메인이고 물론 요거 말고도 회사가 엄청 많은데 회사를 보면은 네. 알다시피 자 보면은 화성 가려면 로켓 있어야 되죠. 아 지금 그 조합해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모든 회사가 맞아요. 모든 회사가 다 그래요. 보면 그 스페이스X 왜 만들어요? 화성 가려고. 그리고 솔라티시티 왜 했어요? 화성 가서 에너지. 태양열 쓰려고. 그다음 보링 컴퍼니는 건축 회사예요. 그러면 그 지하에다가 터널 뚫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요 보링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가서 건물 지어야 되니까. 그쵸? 네. 그 다음에 뉴럴링크 같은 거는 이제 왜 해놓냐면 거기 가가지고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척박한 환경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뇌에 심어서 로봇으로 나가서 일하게끔 하려고. 아, 맞는 말일 것 같긴 한데. 진짜요. 근데 진짜 무섭다. 왜냐면 뉴럴링크에서 하는 게 뭐냐면 네. 전신 마비 환자나 하반신 마비 환자에 칩을 심어서 칩으로 그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걸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내 칩 심은 거 가지고 그냥 생각만으로 마우스 움직인다거나 이게 결국에는 생각으로 결국엔 로봇이나 이런 걸 움직이게끔 한다는 거거든요. 테슬라는 그럼 왜 필요하냐? 당연히 거기에서 자율주행 차도 필요하고 지금 알겠지만 테슬라에서 차만 만드는 게 아니고 뭐도 만드냐면 로봇도 만들어요. 가정용 로봇 이런 거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화성에 가기 위한 회사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슈릴링크라고 해서 글로벌 위성 인터넷 서비스도 있고 그쵸. 네, 그리고 그것도 당연히 인공지능 연구 개발하는 XAI, X크롭 뭐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담이 아니고 전부 다 진짜 그냥 화성 하나만 보고 농담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실제로 바라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네네네. 결국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엄청 집착을 하고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다행성 종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가 행성을 여러 개 쓸 수 있는 종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회사들을 설립하고 사 모으고 그런 게 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난 지금 이제 더 이상 테슬라에 집중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만약에 일론이 판단한다면 네. 아니면 뭐 스페이스X가 지금 훨씬 중요하지 혹은 뉴럴링크가 훨씬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요런 리스크만으로도 주가가 유동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스페이스X가 상장 안 하는 게 전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테슬라의 주가를 생각하면 차라리 테슬라 하나만 상장되어 있으면 얘 호재도 여기에 반영. 그쵸. 얘 호재도 여기에 반영. 얘 호재도 여기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테슬라 하나만 상장되는 게 오히려 낫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너로 있는 회사가 테슬라 말고 다른 게 또 상장된다? 그러면 저는 테슬라에게는 악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성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진 진짜 너드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사람 행보를 보면 트렌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이해하고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과학자들 이야기에도 우리는 결국에는 우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 사람이 진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행보에 빠른 시작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돈을 벌어. 네, 돈을 벌어야 된다. 이 돈도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그쵸. 그래. 우주 화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집착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어요. 화성에서 화폐로 쓰려고. 도지를 쓰겠다. 그러니까 원래면 화성에 가면 이거는 그냥 완전 가설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그 우주에 가면 화성에 가요. 그럼 달러 쓸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축통화가 아닌 다른 네. 새로운 돈이 그러니까 미국령이라고 것이고. 해도 달러를 안 쓸 가능성이 높다는 그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도지 코인의 특징이 뭐냐면 채굴이 무한정으로 계속되거든요. 그게 원래 코인 시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화폐랑 똑같다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인이 이만큼 선점해 놓고 안 팔면 그냥 얘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지는 요만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계속 채굴이 되기 때문에 비중이 점점 낮아져요. 근데 사실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코인과 계속 찍어내는 코인들은 두 종류로 나눠서 많잖아요. 찍어내는 코인들도. 근데 이제 여기 이런 것까지 하면 도지코인은 조금 약간 시간이 쏟게 됐긴 하는데 근데 굳이 얘기를 따지자면 도지코인은 장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혹시 그쵸, 아세요? 알죠. 그래서 장난으로 만들어진 게 도지코인 만든 애가 야 이딴 것도 코인이야? 야 이런 것도 코인이냐? 그러면 약간 이러면서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장난으로 얼굴 박아놓고 이런 그래서 지금 창업자들이나 처음에 만들었던 개발자들의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탈중앙화 오히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많이 갖고 있는 코인을 일론 머스크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만들면 되잖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만들면 사람들이 써야 안 써? 안 쓰겠죠. 네. 거부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는 화폐로 도지를 골랐다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충족한 화폐가 도지밖에 없어요? 네. 그건 보지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창업자가 왜냐면 이게 장난으로 만든 거라서 창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만 뜨니까 그냥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창업자들 물량이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창업자도 물량이 거의 없는 게 그 지금 이제 따지자면 거의 비트코인과 사토시는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네네네. 안 되는 거고 거의 도지 정도? 근데 다만 도지는 역설적이게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원래는 좀 탈중앙화 되어 있고 그런 화폐로서의 도지를 선택했는데 역설적이게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의 말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쪽에서 메리트가 점점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도지를 선택했던 게 그러면 화성에 가서 화폐를 뭘로 써야 될까? 그리고 지구랑도 교환이 가능해야 돼.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라디오 정도 신호만 보낼 수 있으면은 사실 화성에서 지구로 보내고 지구에서 화성을 보내는 게 가능하거든요. 코인은. 그래서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을 쓰긴 써야 되는데 네. 근데 내가 만들면 사람들이 안 쓸 테고 그렇다고 다른 코인 쓰자니 창업자가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그럼 그렇지 않은 것 중에 뭐가 있을까? 그게 도지였다. 지금 저 화면에 일론 머스크 얼굴이 보이는데 자꾸 이 눈빛이 공허한 게 저 하늘 화성을 바라보는 것 그래요? 같아서 뭔가 좀 약한 것 같아요.